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필기시험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과기능사랑 제빵기능사 필기 공부 많이 어려우시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자꾸 턱걸이로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해도 어렵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도 처음으로 시험 출제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오거나 그냥 비슷한 유형이 나옵니다. 또는 생소한 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 근래에 구독자님께서 너무 생소한 게 많이 나온다. 시험이 너무 내가 공부했던 것과 다르다 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관련된 지인을 만나서 제가 지인분께 좀 여쭤봤었어요. 시험 출제 비율이 어떻냐 여쭤봤더니 기출문제가 30에서 4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 있죠. 그 문제랑 똑같은 게 30%에서 4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가진 문제가 30에서 40%예요. 즉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거 본 것 같은데 또는 비슷한 유형을 가진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하는 경우가 생겨서 내가 정말 많이 공부해서 시험을 쳐도 70점 또는 66점 뭐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본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60점대밖에 안 나오지? 또는 왜 70점밖에 안 되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인 거죠. 왜냐면 그만큼 내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고 그거만큼은 내가 다 맞춘 거기 때문에 60에서 70만 나와도 정말 고득점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소한 문제가 20%가 나온다는 거죠. 아예 생뚱맞은 문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나 분명히 제과 시험을 쳤는데 제과 문제에 제빵이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이 계셔서 그걸 알아봤더니 재료과학에요. 제빵에 관한 이스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제빵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생소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배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좀 이상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운이 안 좋으면은 그 생소한 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가 더 많이 걸릴 것이고 기출 문제랑 비슷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걸리면 괜찮겠지만 기출 문제도 나오지 않은 진짜 희한찬란한 완전 누가 봐도 수학 문제 뭔가 수학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생소한 문제구나 라고 또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를 많이 풀으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기출문제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생소한 문제도 분명히 좀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퍼센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난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합격하신 분들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높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출 문제와 그 비슷한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 그리고 이해를 정말 많이 하셔야겠죠.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문제지만 말을 꽈서 다른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푸시고 이해와 암기, 집중 이 세 가지를 꼭 잘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비율이 있으니 나는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라도 꼭 맞춰야겠다. 정말 60점, 70점 사이만 맞춰도 고득점이니까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험 출제 비율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어설프게 외웠을 경우예요. 내가 분명히 대충 뭔가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라고 하시면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58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게 바로 어설프게 외웠을 경우죠. 그렇게 되면요. 58점? 다음에는 60점 넘을 것 같은데 하고 또 대충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굴 탓할 것도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난 분명히 너무 억울한 거야. 했는데 58점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좀 기회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다음에 가면 잘하겠지 하고 대충 또 하게 돼요. 그러면 또 59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절대로 어설프게 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외워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내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해. 이런 마음가짐은 정말 다 버리세요, 진짜로. 아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못하겠는데, 또는 나 진짜 제과제빵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난 옛날에 과학 시간에 잠만 자거나 과학도 진짜 하나도 못했는데 왜 또 과학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불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부정이 되고 불만이 되면요, 아무리 내가 하려 해도 안 돼요. 절대로 불만 부정 갖지 마시고 그냥 시험이고 책이고 제과제빵으로 봐서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불가능성이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진짜 못하지만 정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뭔가를 할 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이거 분명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뭔가를 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조금, 왜냐면 좀 강의 처음엔 어설펐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때도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떨리고 불안감에 청심환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시험 보러 실기시험을 갔을 때에도 막 손이 떨려서 실기시험을 못 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는 누구나 빵을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감독관님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같이 나를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걸 왜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빼고 다 허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짱이다, 난 정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남을 까내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내 자존감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꼭 진짜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다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내 가능성을 묻는 걸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지. 본인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만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였을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고, 자만심은 난 너무 잘해, 난 진짜 이거면 진짜 이건 합격한다, 이렇게 가는 경우예요. 그냥 합격해, 오늘 내가 놀아도 분명히 합격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만심에서 가서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 남 탓을 해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그 대상이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놀게 했던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자만심을 가지지 마시고 봤던 것도 또 보고 또 본 것도 계속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진짜 금방 합격하시고 고득점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노력이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력. 끊임없는 노력. 그분들은 그러면 제과제빵만 매달리냐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일상생활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그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잖아. 내가 좀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게임하는 시간 줄여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냥 누워서 가만히 폰 만지는 시간에 좀 더 내가 차라리 폰으로 기출문제를 풀었더라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이제 다독이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똑똑하거나 공부를 잘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어쩌다 보니까 제과제빵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제과제빵의 길을 걸었을 때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저는 솔직히 똥손이에요. 정말 손재주가 1도 없었어요. 진짜로. 남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빵도 못 만들었고요. 진짜 그런 걸 못해서 내가 빵을 하겠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저는 남들보다 2~3배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요. 진짜 그만큼 내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했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정말 처음에 저도 얼굴도 많이 빨개지고 표정 관리 못하고요. 진짜 티 다 나고 엄청 말도 계속 더듬고 말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일수록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완벽하게 알면은 이거를 말하는 데까지 힘들지도 않고 말 더듬을 필요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절대로 내가 뭔가를 처음 도전할 때는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처음엔 무조건 힘든 겁니다. 진짜 시작이 힘든 거예요. 뭘 하든. 운동을 갈 때도 운동 가는 게 귀찮은 거지 운동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뭘 하든 진짜 무조건 결과를 보지 마시고요.
시작은 원래 힘든 거고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솔직히 유튜브는 누구나 모든 분들이 나도 유튜브 해볼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안 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엄두를 못 냈어요. 뭔가 저는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고요. 뭔가 될까라는 가능성도 사실 봤었고 그랬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일을 쉬었고 제가 이번에 뭐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강아지를 어떻게 제가 입양을 하게 되었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강아지랑 너무 오래 같이 있고 싶고 제가 나중에 일을 가게 되면 얘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튜브를 도전했어요. 제가 이걸로 수익 창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했습니다. 뭐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될지. 다만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은 한두 분이 알아봐 주시고 이게 점점 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조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정 있게 필요한 거, 그리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걸 하면서 난 무조건 돈이야.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뭔가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퍼진 상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부분도 한 번 더 책을 보고 더 알려드렸었어요. 혹시나 틀릴까봐. 물론 제가 하면서 좀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틀린 부분도 몇 개 있었긴 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 번 더 책을 보고 아는 것도 더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저는 진짜 정말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단순히 이게 유튜브만 하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를 이걸 함으로써 저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과의 교감도 하고 저의 일의 보람도 많이 느끼고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 지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전 정말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서 좀 좋아하는 글귀가 뭐냐면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특히나 정말 와닿았던 게 뭔가 낮이 끝나서 햇살이 끝나서 다 끝난 줄 알았다. 뭔가 햇살이 끝나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창밖을 봤더니 달빛은 이제 시작이더라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에세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뭔가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에세이를 정말 많이 봤어요. 에세이집만 해도 책이 한 몇십 권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진짜 달빛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전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분들은 정말 뭘 해도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왜 떨어지는지 왜 안 되는지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물론 유형에 안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필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10대가 끝났다고 뭐 끝난 게 아니라 20대 끝난 20 끝난 게 아니라 또 내가 이곳을 퇴사를 했다 해서 이직을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직장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끝이 시작인 거고요. 시작이 반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도전하시고요. 내가 이걸 해서 언제 또 실기를 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미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또는 내가 이거 해서 근데 나중에 창업을 하지도 않을 건데 뭐 하러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할지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더 중요시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서 저의 피드백 꼭 가져가시고요. 저도 모르면 모른다고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 절대로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제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릴 정말 죄송하긴 해요. 근데 제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쨌든 힘들거나 꼭 공부 아니어도 힘들거나 외로우실 때는요.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때는 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비밀글이라도 그냥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